오늘은 철조망을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가 철조망은 오늘 만들 거는 요거 윤형 철조망이라고 하는 건데, 요런 것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가시 철조망, 요거는 윤형 철조망. 이제 좀 빙글빙글 돌아가 있는 녀석들을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이제 형태를 만들어 볼 거고, 일단 그 전에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 녀석은 제너레이트 메뉴에 있는 여기 이제 페인트 이펙트라는 녀석이거든요. 페인트 이펙트 툴을 제가 클릭을 해서 그냥 한번 여기 바닥에 이렇게 쓱 그어 볼게요. 자, 요거는 우리가 보통 선을 만들 때 사용을 하는 녀석인데, 예전에는 요 이제 페인트 이펙트를 가지고 뭐 자라나는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잘 안 씁니다. 어쨌든 이 스트로크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만들어진 게 이 페인트 이펙트라는 건데, 우리 여기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여기 페인트 이펙트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따로 있어요. 자, 여기에 우리가 일단 오늘은 메탈 쪽으로 가서 이 레이저 와이어라고 하는 거를 실행을 해볼 겁니다. 물론 가시철조망도 있습니다. 이런 애들 자체를 우리가 요즘엔 쓰질 않아요. 예전에는 썼어요. 예전에 그냥 저 같은 사람이 옛날에. 근데 요즘에 이거 쓰는 거를 글쎄요, 뭐 분리 쓸까? 어쨌든 레이어 와이저 뉴가 있고 올드가 있는데, 올드는 모양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일단 뉴로 만들어요. 뉴로 해서 클릭을 하면 일단 툴 자체는 바뀌어 있습니다. 자, 이걸 선택을 해서 바닥에다가 슥 그려줍니다. 이거 작다, 그죠? 우리 마야에서는 키보드 B를 누르면 브러쉬 사이즈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누른 상태로 드래그. 좀만 키워도 돼. 많이 안 키워도 돼. 이렇게 많이 키우면요 이렇게 돼요. 뭐 하긴 많이 키워도 되겠다. 자, 이런 식으로 그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좀 휘어서 그어볼까요? 이런 느낌으로. 자, 그러면은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숨어있는 커브가 있어요. 이 커브를 그었을 때 아까는 선이 나왔고, 지금은 이제 요 녀석을 따라 철조망이 만들어진 거죠. 철조망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플랜츠 같은 데 보시면은 이제 덩쿨이나 이런 것들도 있어서, 이런 덩쿨을 가지고도, 덩쿨을 가지고가 아니라 덩쿨을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우와, 이런 것들도. 자, 근데 이 철조망을 제가 그러면 이제 폴리곤 메쉬로 변환을 해야 돼요. 이대로 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변환할 때 뭘 써요? 모디파이에는 컨버트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뭐 엣지를 커브로 바꿔주라. 우리 좀 자주 쓰는 것 중에 하나. 그죠? 그 다음에 뭐 글씨를 커브로 바꾸거나 이런 것들도 있고. 페인트 이펙트를 폴리곤으로 변경을 했을 때 이 친구는 두 개 오브젝트로 만들어지는데, 메인, 이게 메인이래요. 자, 철사. 그 다음에 립. 잎이 왜 있지? 그죠? 여기는 이제 나뭇잎처럼 잎이라고 만들어져 있는데, 요게. 자, 이 덩굴 잠깐 볼게요. 이 똑같은 거야. 둘 다 커브 기반으로 나온 건데, 얘도 실질적으로 메탈로 오래 쓰고 있긴 하지만, 줄기에 잎이 난 거고, 얘도 줄기가 잎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인트 이펙트는 이 기능은 그냥 대충 보세요. 왜냐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안 쓴다니까, 진짜. 자, 플라워를 켰을 때 이렇게 꽃도 나오고 그래. 라이팅 더블 사이드 한번 켜봅시다. 투 사이드. 이렇게 생겨서 뭐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 뭐 이런 개수를 조절하거나, 그 다음에 말씀드렸지만 잘 안 쓰긴 한다. 그래서 이제 길이 같은 거 조절하고, 컬러도 바꿀 수 있어요.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색깔 바꿔서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 근데 어쨌든 근경에서 쓰기는 조금 불리한 녀석들이에요. 멀리서 써야 돼요. 가까이서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폴리곤도 아니기 때문에 이 컬러 그대로 나오진 않습니다. 나중에 좀 변환을 해줘야 돼요. 어쨌든 얘는 이제 보내줄게요. 자, 어쨌든 그렇게 두 가지가 나왔어. 메인, 줄기와 립이 나왔는데, 자, 히스토리를 지우지 않으면 여전히 이 커브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간격 봐라 이거. 자,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데, 반응해서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토리 지우는 거는 이제 선택입니다. 선택. 어쨌든 저는 지울 거예요. 지우고 이 친구들은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폴리곤인데, 폴리곤이면 이거 우리가 수정할 수도 있겠다, 그죠? 자, 서페 가져가 볼까? 안 돼요. 자, UV를 보겠습니다. 자, 일단 줄기 UV 살벌하다, 그죠? 제가 이 오브젝트의 페이스를 이 정도로 한번 잡아볼게요. 자, 다 잡혔어. 이게 뭐지? 자, 이렇게만 잡아볼까요?
어디가 있을까? 자, 되게 띄엄띄엄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어디가 어디라고 말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가지고는 서프에 가서 텍스처링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마야에서는 만약에 쓴다면 이제 3D 텍스처 내지는 프로젝션 밖에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요 립 같은 경우는 그나마 다행인 게 하나만 볼게요. 자, 위를 잡으면은 위가 잡혀, 아래를 잡으면 아래가 잡혀요. 중간을 잡으면 중간이. 그래서 만약에 이 오브젝트한테다가 일단 뷰포트에서 잘 보기 하려고 제가 램버트를 잠깐 넣어 볼 건데 컬러에다가 만약에 램프를 넣어요. 램프. 자, 램프를 가지고 이제 4번, 5번, 6번 텍스처가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자, 램프에서 검은색이 아니라 예를 들어 뭐 막 녹이 슬었어. 그러면 약간 좀 붉은 기운을 가져가겠죠. 이런 식으로 녹이 슬었다. 그리고 이 끝부분은 이제 메탈이니까 뭐 어쨌든 이런 식의 컬러가 들어갔다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는 가능한 부분인 거고, 그리고 와, 이거 해상도가 좀 그렇겠지. 그리고 이제 뭐 노이즈 같은 것들 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또 할 수도 있겠지. 예. 물론 잘리는 부분이 있긴 하겠네요. 어쨌든 우리는 원경에서 쓸 거기 때문에 얘는 근경에서 안 쓴다 그랬어요.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친구들은 이제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인 거고, 뭐 렌더링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일단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숨길 겁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뭘 써볼 거냐면 직접 철조망을 일단은 꼬아서 만들 건데, 자, 우리 크레이트 가시면은 폴리곤에 헬릭스가 있죠. 나사 만들 때 쓰는 거. 자, 만들었어요. 일단 좀 많이 꼬아 줄 거예요. 일단 샘플이긴 한데 일단 레디우스를 좀 줄여볼게요. 그리고 서브 디비전은 8개도 많아. 3개만 해도 돼. 2개는 안 되니까, 그죠? 3개만 해도 될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철사를 얇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일단 커브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기가 힘드니까 이걸 가지고 커브를 따려고 하는 거예요. 자, 200개. 우와, 엄청 많다, 그죠? 자, 기울일게요. 기울여서 잠깐 제가 툴 세팅에 보통 J를 누르고 돌리잖아요. 아, 90도로 되어 있구나. 이게 제가 개인적인 작업 때문에 좀 무리수를 뒀네요. 보통은 15도입니다. 이게, 그죠? 네. 보통은 15도예요. 15도로 툭툭 돌아가요. 90도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이 친구는 길게 가져갈게요. 하이트 값을 높여서 200개는 좀 많나? 100개만 하자. 그리고 사이즈도 적당히 좀 키워서 여기다 올려놓을게요. 우리 웬만한 모델링 하실 때 이 그리드 위에다 좀 해주세요. 가끔 보면 뜬금없이 사람 만드는데 여기다가 얼굴을 넣고 여기에 몸을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 왜 그러는 걸까? 스표로 시작을 하거나 그러면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자, 아무튼 요 정도의 모양을 일단 뽑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코일의 서브 디비전이 50인데 8개만 해도 돼요. 왜냐면 이따가 나중에 또 3번 이렇게 스무스 눌러가지고 하면 되거든. 그죠? 8개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히스토리는 지우지 말고 그냥 가보자. 자, 엣지를 하나 선택을 해요. 따닥 한 바퀴 다 쓱 돌려줬어요. 전체를 다 돌려주고 이 녀석을 가지고 모디파이 가서 컨버트, 자, 폴리곤 엣지 투 커브를 할 겁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보통 이렇게 직선으로 사용을 많이 해요. 그냥 저는 그렇게 하는데 보통 기본값은 3 큐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곡선을 타고 가요. 자, 컨버트 해보시면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나와요. 어머, 끝난 거 아니에요? 네, 비슷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왜 제가 이거를 이렇게 로우하게 썼냐면은 단순히 가벼운 것도 있지만 이 친구한테 디포머를 제가 적용을 할 거예요. 디포머 중에 텍스처 디포머를 적용을 합니다. 자, 텍스처 디포머는 뭐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디스맵이랑 되게 유사하죠. 그죠? 여기다가 뭐 어떤 노이즈, 뭐 2D 텍스처도 상관없을 것 같기도 하고 노이즈를 한번 넣어볼게요. 우리 뭐 자주 넣는 거잖아. 프랙탈 이런 거. 자, 넣었어요. 그러면
이 텍스처 디포머 핸들의 위치가 바뀜에 따라서, 잠깐만. 요건 또 옵션을 또 봐줘야지. 자, UV 핸들 뭐 이렇게 있는데, 텍스처 디포머가 좀, UV, 노멀, 잠깐만요. 로컬로 가보자. 진짜 반응 너무 안 한다. 이게요. 왔다 갔다 하면은 가져야 되는데. 이거 월드에서 반응을 했나? 원래 그랬나? UV는 오브젝트 UV에 맞춰서 그림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착각했어요. 죄송해요. 여기에 그림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어. 이건 사이즈를 키워주면은 간격이 좀 더 완만해지기도 하고, 빈도가, 이제 프리퀀시 같은 것들이 좀 이렇게 좀 띄엄띄엄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걸 하려고 한 건데, 자, 이게 디스맵이랑 비슷한 게 스트렝스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로 떠요. 그래서 1에 마이너스 0.5 익숙하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시면 되고, 그래도 좀 세다. 네. 자, 커브만 보세요. 커브만 철조망이 이렇게 생기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리곤만 봤을 때는 이게 뭐야 할 수도 있는데, 그죠? 이게 뭐야. 근데 이제 커브 자체는 생각보다 꽤 온전합니다. 그죠? 이 모양 만들려고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철조망은 사실 이렇게 우리 무지개링처럼 생겨 있진 않아요. 좀 복잡해요. 다시 한번 보시면 철조망이 묶여 있는 부분이 이제 여기가 묶여 있고, 여기가 묶여 있어요. 묶여 있는 애들이 있어. 여긴 사실 이거네. 그리고 여기도 어딘가가 또 하나 묶여 있고, 이게 제가 좀 표현이 좀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표현을 해보면 프링글스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프링글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컵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요거 임시로. 자, 여기서 컨트롤 버텍스를 위아래를 잡아서 옆으로 옮겨주고 중간 걸 잡아서 뒤로 빼주는 이런 식의 모양이 되어 있는데, 이 아이가 복사를 했을 때 180도 돌려보자. 꺾여 있었구나. 자, 요런 식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에서 보셨겠지만 여기가 붙어 있고 여기가 붙어 있는 모양인데, 자, 이게 끝이 아니라 또 이렇게 돌아가서, 아니지 돌아가서가 아니라, 헷갈려. 선이 됐어요.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한쪽으로 모아주면은 이제 예를 들어 센터 피벗하고 이렇게 쫙 모이는 철조망을 밖에 나가서 자 쳐보자, 그러면 이렇게 쭉 펼쳐서 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커브를 만들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했냐,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폴리곤으로 철사를 만들어야 되고, 거기다가 이런 핀 같은 거를 붙여야 돼요. 이거를 뭐라고 그래야 되냐, 아무튼 이 친구를 붙여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손으로 붙이진 않겠죠. 어떤 기능을 쓰겠죠. 그래서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커브가 하나라 해야 되고, 그러려면 한 붓 그리기가 돼야 돼요. 자, 이 커브를 한 붓 그리기를 어떻게 만들까요? 사실 저는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설명하려니까 복잡하더라고. 꽤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모양도 있고 저런 모양도 있으니 조금 다른 방법으로 조금 더 쉽게 가보자 라는 거. 왜? 어차피 멀리서 보면 그놈이 그놈이기 때문에. 자, 일단 이렇게 만들었는데, 히스토리를 이쯤 되면은 좀 지워주는 게 맞을 것도 같은데, 이렇게 해보자. 자, 이 폴리곤을요, 이제 디포머를 써도 되고 뭐 버텍스를 직접 옮겨도 되고 그런데요. 자,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뷰포트를 두 개를 써봅시다. 여기서 퍼스펙티브, 너도 퍼스펙티브. 자, 위쪽에서는 커브만 볼게요. 커브만. 아래쪽은 폴리곤만 볼게요. 자, 이게 동그라미 때문에 헷갈려서 그래. 잘 안 보여. 그리고 이런 것들 안 보이실 때는요, 레이어 하나 만드셔서 레이어의 컬러를 잘 보이는 게 노란색이 제일 잘 보이거든요. 바꿔두셔도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친구를 이제 반으로 접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접을 때 버텍스를 어느 정도 선택을 하겠죠.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정도 선택을 하고, 자,
로테이션으로 가운데 정도에서 스냅 안 해도 돼요. 가운데 정도에서 이제 반으로 접어버려요. 자, J 누르고 가면 되겠죠? 이렇게 접었어. 자세히 보시면 겹쳐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접어서 될 일은 아닙니다. 스케일을 반대쪽으로 보내줘야 돼요. 근데 가다 보면 이게 스케일이 더 이상 가지를 않아요. 그때는 자, R이 스케일이죠. R이 스케일이지. R을 꾹 누른 상태에서 왼쪽 클릭을 누르고 있으면 밑에 보시면 이제 프리벤트 네거티브 스케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스케일로 보내지 않겠다라는 거를 풀어버립니다. 그럼 그 상태로 쭉 갈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J 누르고 보내면 스냅이 돼서 가긴 할 거예요. 안 가네. 그냥 가자. 자, 이런 식으로 보내요. 그러면 이제 커브 기준으로 봤을 때, 죄송해요. 탑뷰로 보는 게 낫겠다. 탑뷰로 보면은, 이것도 탑뷰로 볼게요. 탑뷰로 보면은, 커브가 반대쪽으로, 왜? 내가 뭘 한 거지? 자, 이렇게 넘어가서, 이거 정교하게 맞출 필요 없습니다. 대충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거 자체가. 예. 쉽게 가자를 하는 거지. 예. 자,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바꿔주셔도 되고, 간격 열추 맞는 것 같은데, 됐다. 대충 하라 그래놓고 제가 너무 용 쓰고 있어서 좀 웃기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커브는 하나죠. 한 붓 그리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커브 조절해 가면서 쓰면 되고, 여차하면 하나 더 복사해서 이렇게 또 써도 돼. 사이즈를 좀 조절해서 써도 되고요. 이렇게 좀 줄여가지고 써도 되고. 원래 이 철조망이요,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치를 할 때 이게 헌병이나 이제 교도관 이렇게 하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넘어가면은 옷이 막 다 찢어지고 막 걸리게 만들려고. 이게 철조망 자체는 그렇게 막 물론 힘이 세죠. 근데 사람이 못 넘어갈 수준은 아닌데, 여기에 삐쭉삐쭉한 애들 때문에 진짜 옷이 다 찢어지더라고. 아무튼. 자, 이제 뷰포트는 원래대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커브 두 개는 요건 필요 없습니다. 요거는 제가 지울 거예요. 잠깐 숨겨놔보자. 이렇게 하고 이제 폴리곤도 숨기고 요 커브 하나 가지고 이제 쓰면 됩니다. 그 히스토리를 지우고요. 지우고 나머지 모델링들도 지워버리겠습니다. 요거 가지고 이제 해볼 텐데, 자, 이제 스윕 툴을 한번 써볼게요. 스윕 메쉬 요거는 마야 2022부터 들어온 거라서 그 이전 버전은 곤란합니다. 자, 클릭을 하면 와, 뭔가 나왔다, 그죠? 자, 우선은 스케일 프로파일 요걸 좀 줄이셔가지고 좀 무겁다. 조금 무겁다. 지금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 PC 자체가 성능이 좋진 않습니다. 네, 제가 여기 지금 그냥 개인 PC라 가지고 좋은 게 필요가 없어서. 자, 일단 이렇게 적게 썼고,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션, 아니야, 사이드 8개까지는 필요 없어요. 이게 또 멀리서 볼 거니까 6개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프리시전을 좀 올려봅시다. 너무 많이 올리면 무거워질 거니까 적당히. 또 뭔가 숫자를 맞추고 싶어요. 제 병이 있어서 그래요. 이 정도만 할게요. 그러니까 더 해도 되겠지만 뭔가 좀 그렇게까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커브 숨기고, 이 녀석이 철조망이다. 뼈차면서 한번 눌러요. 이렇게 하면 되죠. 그 짝수를 맞춰야 된다라는 병이 있어서 그런 거지만 5개 해도 될 것 같아. 가볍게 갑시다. 자, 요 철조망을 만들었고, 이제 센터 피벗 좀 돌리고 싶어요. 이게 더 이쁜 것 같아. 아무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니다, 그냥 하자. 죄송해요. 자, 그냥 하고 됐어요. 얘는 끝난 거예요. 철사는 끝난 거고, 이제 여기에 달리는 침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침은 그냥 큐브나 아니면은 가볍게 하시려면 플랜이 좋은데, 플랜이 또 너무 얇을 수도 있어서 우선은 큐브로 한번 해볼게요. 큐브로 이렇게 만들어서, 엣지는 몇 개가 좋을까? 이거 진짜 많이 할 필요 없거든요. 많으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그래서 스케일을
그냥 이런 식이야. 이렇게 만들어주고 전체적으로 좀 줄어들게 만들면 돼요. 자, 모양 한번 다시 보고 올까요? 너무 줄였네. 잠깐. 저게 저렇게 돼 있었구나. 이거를 짝수로 해야 되겠네요. 간단하게 합시다. 간단하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욕심내지 마세요. 욕심내지 마세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욕심내지 마세요. 자, 프리즈하고, 자, 이 녀석을, 오, 크다. 줄이자. 우선 좀만 크게 할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여야 되니까. 자, 이 친구를 이제 여러 개를 만들어 줄 건데, 자, 애니메이션 메뉴에 있는 마시라고도 여러분들 부르고 하는, 자, 이 친구를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 첫 번째로 만들 거는 그냥 크레이트 하시고, 자, 일단 10개를 만들게 돼요. 기본값은 디스트리뷰에서 10개가 만들어집니다. 개수는 당연히 우리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서 개수는 나중에 뭐 100개든 200개든 늘리면 되니까. 그리고 이 거리는 제자리에 있게 만들어 주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직접 배치를 하진 않습니다. 배치하지 않고 커브라는 녀석을 추가를 할 거예요. 커브를 추가하고 여기다가는 뭘 넣냐면 이제 뭐 뻔히 보이죠? 우리 커브 만들었잖아, 3개. 그죠? 이 커브를 가지고 여기 이제 인풋 커브에다가 커넥트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잘 보이나? 자, 원본 오브젝트는 숨었죠. 이 녀석이 커브 시작점이 저쪽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어요. 자, 우선은 이제 몇 가지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우선은 회전을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브는요, 자, 제가 재생을 눌러볼 건데 얘네들 애니메이션 돼요. 애니메이션 돼요. 여기서 이제 애니메이션 스피드가 0.5인데 이 y를 0으로 바꿔주셔야지 애니메이션이 안 되고, 그리고 스텝, 그 스텝이 0.1로 되어 있죠. 이게 0이 시작점이고 1이 끝점이에요. 0부터 1까지, 그러니까 1까지 만들어 줬을 때, 1로 만들어 줬을 때 얘네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개수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선은 개수가 100개로는 모자랄 것 같다, 그죠? 500개 해보자. 500개도 턱없이 부족하죠. 아이고, 나 이거 너무 많이 만들었다. 2000개. 이 정도로 해보고, 그 다음에 회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커브를 만들 때 calculate rotation 알아서 그냥 들어가요. 이걸 빼면 그 누워있는 모양 그대로 들어가거든요. 요거는 그냥 까마귀 때 날릴 때는 이렇게 하면 되고, calculate rotation 해서 모양을 잡아줄 건데, 근데 이 모양이 아니지 않나? 그죠? 그것 때문에 그 원본 이 녀석을 회전을 해줘야 돼요. 자, 우선은 어디로 돌려야 되니? 이쪽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커브가 휘어있는 방향 때문에 이리 돌고 저리 돌고 하는데 그거는 돌려가면서 좀 맞추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향이 좀 안 맞는데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때는 자, 한 가지를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커브를 복사를 해요. 컨트롤 D 복사하고 피벗은 이제 중심으로 한 다음에 바깥쪽으로 조금 확장을 합니다. 이걸 확장을 할 때는 이 철조망 전체가 이렇게 휘어 있으면 조금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일자로 만들고 나중에 휘는 게 좋아요. 자, 이 녀석은 우리가 좀만 더 키워. 부르기를 에임 커브라고 할 겁니다. 에임 커브는 자, 여기 커브에서 인풋 커브 아래쪽에 보시면은 에임 커브라는 게 있어요. 여기다가 커넥트를 할 거예요. 에임 커브에 커넥트를 하게 되면 여기 달려있는 오브젝트들이 바라보는 방향이 이 에임 커브를 향해서 말 그대로 에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롤 어마운트를 반드시, 요거 좀 중요함, 요거를 1로 올려주지 않으면 안 바라봄, 요걸 이제 1로 올려요. 그러면은 자, 봅시다. 되게 안 보인다, 그죠? 전부 다 바깥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 이해되셨죠? 자, 에임 커브랑 커브는 다시 숨겨주고, 원본이었던 녀석. 이게 두께를 준 게 나름 좀 무거웠나봐.
사이즈를 좀 줄일게요. 이거 철사도 지금 두꺼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여러분들 잘 보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쟤는 생각보다 눈썰미가 없더라.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자, 사이즈 좀만 더 줄여주고 옆으로 좀만 키워주자. 진짜 걸리면 진짜 이거 되게 답이 없어요. 와, 난 큰일 났구나 싶어. 저는 걸린 적이 없는데 제 동기가 여기서 딴죽거리다가 걸리더라고요. 오, 좋은데요? 아, 그리고 너무 개수가 3000 이렇게 하니까 가지런한 느낌이 좀 있다, 그죠? 뿅 끊어버려야지. 애매하게 만들어. 됐어. 자, 꽤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잠깐 렌더링을 살짝만 한번 해볼게요.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또 중간이 아니야. 보통 이런 것들은 중간에다 만들어야 되는데 원본 커브랑 에임 커브를 옮기면 따라올 거예요. 좀 무겁다, 그죠? 오지마 그러면 네가 또 이 정도는 뭐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자, 만들어서 이 아이는 좀 어두운 바닥으로 쓸게요, 살짝. 그리고 지금 라이트가 없어가지고 이게 UV 에디터. 여러분 서페 많이 쓰시니까 이거 파노라마를 한번 써볼게요. 이제 개인 PC라 성능이 막 엄청 뛰어나진 못해서 대충 한번 잡아볼게요. 제가 CPU 개수를 좀 줄이고 갈게요. 저희 집 코어가 많지 않아서 한 10개만 가지고 렌더를 돌릴게요. 녹화도 해야 되잖아, CPU가. 자, 우선은 이제 그레이로 만들어진 철조망이 있고, 이 녀석은 지금, 자, 요게 철조망, 철사, 그죠? 그리고 요게 가시라고 할게요. 가시. 자, 요 둘을 그룹을 해두겠습니다. 그룹을 하고, 같이 일단 선택을 해서 재질을 넣어줄 건데, 처음부터 이제 VLA 메탈을 넣고, 여기 있는 프리셋으로 뭐 이제 메탈 이런 거 넣어도 돼. 왜냐면 UV가 얘네들이 또 마찬가지로 좀 어수선하거든요. 철사 UV를 잠깐만 볼게요. 헤헤, UV가 장난 없죠? 자, 좀 키워서 보여드리려고. 자, 보자. 얘네들은 대강 봐, 그냥. 너무 많다. 자, 면을 여기 위쪽을 잡아볼게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제 이 위쪽에 쏠려 있어요. 이렇게 잡아보시면은, 그러니까 그 스윕 툴을 가지고 만든 이런 파이프가 있어요. 그러면은 UV가 이렇게 한쪽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뭔가 텍처링을 하기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애매하다는 거. 예. 그래서 이건 어쨌든 UV는 원래대로 그냥 두고요. 프로젝션 내지는 3D 텍처를 써야 합니다. 얘는 또 경우가 다르죠. 얘는 UV가 우리가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도 같이 한번 써보자고요. 자, 재질 뭐 줬나요? 줬구나 내가. 그러면 자, 블렌드 매트리얼 먼저 쓰고요. 블렌드 매트리얼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베이스 메쉬가 되는 데다가 베리 매트리얼에 이 친구는 제가 그냥 메탈이라고 쓰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양식을 쓰진 않아요, 이름을. 근데 그냥 잘 보이라고. 자, 프리셋으로 대충 아이언 하나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거친 컬러에 좀 이제 거친 녀석으로다가 좀 해보려고. 별론가? 그냥 해.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렌더 걸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메탈이다 갔어요. 자, 일단 요거는 공장에서 갓 나온 느낌처럼 될 수가 있죠. 뭐 용접 느낌 내시려면 여기서 어디 갔어? 필름, 이런 거 살짝 적용해도 되기는 해요. 근데 뭐 굳이. 자, 그 다음에 블렌더 매테리얼을 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add new item. 그 다음에 여기다가 VLA 매테리얼을 적용을 할 겁니다. VLA 매테리얼 적용해서 일단 뭐
제가 늘 그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그냥 빨간색 이런 걸 적용을 해요. 이 사람이 미쳤나봐. 자, 블렌드 어마운트가 0일 때는 빨간색이 안 올라가죠. 이거 이름을 제가 레드로 하고 녹슨 부분이거든요. 러스트라고 할게요. 자, 안 들어간다? 온전히 얘만 들어간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블렌드 어마운트에다가 이제 0, 1이 아닌 컬러가 아닌 어떤 맵을 넣었을 때 이렇게 이제 부분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여기다가 넣을 건데 그 UV가 온전치 못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2D 텍스처를 쓰기에는 좀 불리합니다. 그래서 프로젝션 내지는 3D 텍스처를 쓰면 좋을 것 같고, 흔히 쓰는 게 이제 솔리드 프랙탈이나 이런 노이즈 같은 것들 쓰면은 될 것 같아요. 자, 솔리드 프랙탈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얘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빈도의 차이예요. 얘는 빈도가 좀 높거든. 자, 요걸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요런 거 하실 때는 옆에서 이제 같이 볼 수 있는 녀석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아요. 요런 애를. 눈치가 없네. 위치가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크기를 좀 비슷하게 만들어서 여기다 놓고 여기에 들어가 있었던 블렌드 메테리얼에 있는 이 솔리드 프랙탈 요거를 노드 에디터에서 잠깐 까볼게요. 노드 에디터에서 오, 굉장히 크네. 자, 노드 에디터에서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블렌드 메테리얼에 솔리드 프랙탈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됐는데 저 친구한테 그냥 램버트. 왜 램버트냐? 뷰포트에서 6번 눌렀을 때 램버트가 제일 빠르고 잘 나와요. 직관적으로 보려고 그러는 거니까 램버트에다가 솔리드 프랙탈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거 임시예요. 우리 최종 렌더에는 필요 없는 녀석이야. 4번, 5번, 6번 그러면은 이제 그림이 나와요. 자, 솔리드 프랙탈을 수정을 할 건데 왜 이걸 제가 이렇게 하냐면 실시간 렌더에서는 이거 수정하면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조절해서 보고 어디까지 녹을 넣을 건지에 대한 부분들 빈도나 이런 거를 이제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3D 텍스처는 이 플레이스 3D 텍스처라는 걸 가지고 조절을 하시면 어디 갔니? 여기로 와봐. 여기서 해도 돼. 자, 아이솔레이트 풀어보자. 이 녀석의 크기에 따라서도 바뀌죠.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할 거예요. 익숙해지자. 그리고 저는 좀 권하고 싶진 않지만 컬러 밸런스 같은 데 가서 개인값을 떨어뜨리면 더 어두워지기도 하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도 쓸 수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렌더를 다시 한번 걸어보면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생긴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좀 너무 녹슬긴 했는데 보통 이게 밖에 있잖아요. 그리고 뭐 도장이 돼 있지 않아요. 페인트 같은 게 안 칠해져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부식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부식이 약하다가 아니라 부식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런 환경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이 친구는 여기서 녹슬었음이라는 게 있으면 좋은데 이제 그런 게 있진 않으니까 컬러를 대강 이렇게 녹슬었으니까 여러분의 감을 믿으시고 이렇게 색깔을 대충 바꿔줘. 그리고 녹슨 부분은 사실 반사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요. 넣겠다면 넣는 거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 이거 언톤 톤 매핑 하는 걸로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끝인가? 끝은 아니고요. 재질 쪽에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제 욕심인데, 자, 지금 여기에 그 가시 쪽에 들어가 있는 녀석들이 만약 이제 메탈이다 라고 했을 때 똑같은 톤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이거 지우자. 내가 방금 지우면 안 되는 두 가지를 지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지운 거 아니에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나의 모델링으로 되어 있죠. 그죠? 하나의 모델링이고 UV도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그림은 계속 나와요. 물론 3D 텍스처는 다르긴 하지만 이런 녀석들을 이제 재질을 변경할 때 쓸 수 있는 걸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얘네들의 재질을 잠깐 펼쳐서 보겠습니다. 메탈에 러스트가 올라가 있는 이런 거죠. 따로 주세요. 나중에 재질을 따로 복사를 한 다음에 따로 주시면 좋은데 작아서 티도 안 나긴 하지만
자, 복사를 좀 해볼게요. 이 아이를 컨트롤 D 이렇게 복사하면 이렇게 복사되니까 여기서 그 듀플리케이트를 하시고 스페셜로 가서 자 듀플리케이트 인풋 그래프로 복사를 하게 되면은 이 아이들이 통째로 복사가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인풋 커넥션을 복사를 하게 되면은 그대로 같은 노드들을 이제 공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복사를 하고요. 러스트만 하나 따로 복사를 해서 러스트만 새 걸로 쓸게요. 요거 이해 안 되시면 지금부터는 그냥 끄시면 됩니다. 끄시면 돼요. 이해되시는 분들만 가자. 이거는 자 뭐 일단 그렇게 한 다음에 가시에다가는 요 질감을 적용을 할 겁니다. 네. 크게 차이 안 나요. 지금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러스트에서 이 컬러를 조금 다르게 써보자는 거지. 자, 이 컬러는 V-Ray 멀티 서브 텍스처라고 하는 랜덤하게 사용할 때 쓰는 텍스처를 써볼 거예요. 자, 멀티 서브 텍스처 클릭을 하고 우선은 렌더를 하면서 봅시다. 요거는 자, 회색으로 나올 겁니다. 네, 가까이 있습니다. 다 회색이에요. 그죠? 자, 랜덤하게 만들어 달라. 근데 노드 네임별로 랜덤하게 만들어 달래요. 노드 네임? 노드 네임이 뭔데? 방금 봤잖아요. 노드 에디터. 자, 이 오브젝트를 선택을 했어. 노드 에디터로 불러왔어. 노드가 뭐예요? 하나밖에 없죠. 그죠? 이거는 쉐입이랑 트랜스폼이니까 트랜스폼 빼고 이 쉐입에 지금 하나만 재질이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멀티 서브 텍스처에서 노드 네임이 아니라 폴리쉘 요걸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이제 그 덩어리가 떨어져 있을 때 랜덤하게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자, 이거 근데 뭘 넣겠다는 소리지? 자, add new item. 여기서 컬러를 만약에 제가 빨간색을 넣었어요. 아까처럼. 이걸로 하자. 넣었어. 자, 티가 안 나니까 파란색으로. 자, 파란색을 넣었어요. 그러면은 이거 지금 겹쳤나?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지금 요거랑 같이 보여서 조금 헷갈린다. 블렌더 어마운트를 잠깐 연결 끊고 흰색으로 할게요. 자, 지금 다 파란색으로 보이고 있죠. 그죠? 파란색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랜덤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 하나를 추가를 해서 여기다가 색깔을 또 바꿔봐. 또 추가해서 색깔을 또 바꿔봐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랜덤하게 들어가고 시드를 바꿔주면 이렇게 깜빡깜빡 다른 형태로도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휴, 빨주노초 파남보를 바꿔주게 되면 이 또한 또 굉장히 화려하게 또 들어가기도 하고, 세츄레이션, 채도를 또 랜덤하게 주게 되면은 그 와중에 이제 무채색처럼 보이는 애들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거의 티가 안 나냐, 근데. 자, 요거 봐, 이 친구가 채도가 쓱 빠지죠. 이런 것들. 밝기도 있어요, 감마도 이렇게 조절되다 보면은, 진한 애들도 생기는데 지금 티가 별로 안 나죠. 이 아이들이 전부 다 극단적인 컬러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좀 어중간한 컬러를 쓰면은 이렇게 이제 밝기도 차이가 나요. 밝기도 완전 어두워지기도 한다는 소리예요. 자, 물론 이거는 우리가 뭐 꽃가루 날릴 때나 뭐 색종이 날릴 때는 이제 좀 쓰기가 좋겠지만 지금은 좀 적절하진 않죠. 우선은 다시 내려놓고, 자, 텍스처는 하나만 씁니다. 무슨 텍스처? 그냥 컬러. 아까 만들었던 요 컬러. 그 다음에 감마를 올려볼게요. 자, 감마는요, 좀만 올려도 0.15거든요. 너무 심하죠. 그러면 그 감마가,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컬러를 보통 얘기할 때 우리가 리니어 워커 플로우 상태에서, 지금 이제 제가 에이시스를 보고 있지만, 에이시스는 리니어랑 다릅니다. 보통 이제 리니어로 컬러를 보죠. 0이다, 1이다,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근데 감마는 0이랑 1은 안 건드리고 그 중간 값을 변경을 하는 게 감마예요. 중간 값을. 되게 안 보이네, 컬러가. 중간 값을 바꾸는 게 감마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타블렛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가장 밝은 부분이랑 가장 어두운 부분은 안 건드립니다. 중간 값이 변하는 거고, 그래서 그 이제 개인이나 뭐 옵셋 이런 거랑 좀 달라요. 자, 살짝만, 아주 살짝만 0.0 정도 선에서 놀면은 이렇게 이제 바뀐다는 소리고, 채도도 갖고 놓으시면 또 이게 채도가 좀 센 애들이 나와. 그러니까 이 녀석의 채도가 낮은 상태로 시작을 하게 되면은 높였을 때 높은 애들이 나오죠.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휴, 건드릴 일이 없겠죠. 이거 건드리면 위험하지. 살짝 올리는 건 괜찮아요. 약간 정도는.
뭐 이게 흙에 묻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냥 녹이 슬은 애들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 뭐 이끼가 자라기 시작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약간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제가 조금 과하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고 있으니까 좀 잘 보이라고.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쓴 거에다가 이 녹을 그냥 쓰느냐? 아니죠. 아까 블렌드 어마운트에 그 프랙탈이 있었잖아요. 이 프랙탈을 같이 여기다가 써주게 되면 랜덤도 랜덤이고 그 와중에 또 벗겨지는 것도 생긴다라는 거죠. 물론 저 프랙탈이 지금은 뭔가 좀 쨍한 느낌이 없는데, 가능하다면 이런 데다가 그 리맵이라는 노드를 써서, 리맵 노드, 리맵은 우리 포토샵에 있는 보정 레이어랑 이제 같은 역할을 하는 녀석이죠. 리맵에다가 컬러를 연결하고 기존에 썼던 마스크에다가 이것들을 뭐 써주시게 되면, 가시에만 쓸까? 아니야, 그냥 쓰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채도를 올린다, 이렇게 올려버리면 채도가 올라가고요. 뭐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솔리드 프랙탈이잖아요. 흑백이잖아요. 채도는 의미가 없고, 밝기를 올린다, 밝기 이만큼 올려버리면 다 들어가요. 밝기를 빼버린다,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강약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특정 부분에만 더 들어가게 만든다라든지 그런 것들. 꽤 나쁘지 않을 겁니다. 자, 돔라이트 잠깐만 인비저블 해볼까요? 바닥 필요한가?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철조망만 보자. 가운데 써보자. 이렇게. 이게 근경에서 쓰려면은 그 엣지를 좀 늘려주긴 해야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될 것 같고요. 자, 이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휘어주는 것만 좀 해볼게요. 나 이거 좀만 줄여도 되나? 0.0, 0.3? 너무 큰 것 같아서. 자, 됐어요. 그 다음에 그 커브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커브를. 얘는 히스토리를 지운 녀석이잖아, 이 둘은. 그죠? 그래서 근데 컴바인을 해도 되는데, 뭐 마시나 이런 것들 남겨두고 싶어서 일단 컴바인 하지 않을게요. 탑뷰에서 커브를 그리겠습니다. 크레이트 커브.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안 돼서 좀 빨리 갈게요. 그 기본값은, 그죠? 저는 지금 컨트롤 버텍스 커브로 일단 그릴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간격은 그냥 알아서 본인 맘대로 하시면 되고요. 자, 커브는 중간쯤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이 커브가 이제 이 커브에 있는 컨트롤 버텍스를 활용을 해서, 컨트롤 버텍스를 이쪽으로 갔구나. 컨트롤 버텍스를 활용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휘어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자, 물론 이제 리깅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 여러분들한테는 좀 안 싫어하시겠지? 자, 같이 아이솔레이트 해서 디포머를 하나 적용할 건데요. 자, 그 디포머는 와이어 디포머, 와이어. 자, 요걸 이제 하게 되면 그 지금 여기 키보드 때문에 안 보일 텐데, 그 왼쪽 아래쪽을 보시면 그 쉐입을 선택하라고 엔터를 치라고 돼 있어요. 여기 엔터를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오브젝트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커브 선택하고 엔터, 순서는 이렇게 갑니다. 자, 한 번 더 할 거예요. 메쉬 선택하고 엔터, 커브 선택하고 엔터, 같이 가는 거죠. 이렇게 커브 디포머가 두 개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커브를 선택을 하고 옮겨주면은 되겠다. 안 감. 자, 왜 안 가냐면은 자, 여기서 이제 와이어 1번 같이 잡아도 돼요. 이건 와이어 2번이거든. 여기 보시면, 그죠? 와이어 2번이죠. 같은 종류의 이제 디포머가 들어가 있으면은 숫자랑 상관없이 채널 박스에서는 클릭하신 다음에 바꿔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drop of distance가 1인데 우리 그리드 상에서 봤을 때 이게 몇 칸이에요? 대충만 봐도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정도 갔잖아요. 한 10 정도로 해보자, 넉넉하게. 그렇게 바꿔준 다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리를 지금 바꾼 거예요. 옮기면은 갑니다. 그죠? 자, 와이어 잠깐만 켜볼게요. 안 보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옮겨주면
무지개링 같다, 그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커브 버텍스라는 게 옮기고 나서 나중에 제자리를 돌릴 때 어떻게 해요? 못해요. 원래 위치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 채널, 얘네들이 뭐 여기서 XYZ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리깅까지는 여러분들하고 안 갈 거야. 리깅은 좀 그래. 여러분들이 싫어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디포머 정도 수준에서 할 수 있는 클러스터를 쓸 거예요. 자, 첫 번째 거부터. 이거는 순서대로 하세요. 클러스터 하나.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 거에서 클러스터 둘. 그 다음에 이게 F8번, F9번 눌렀을 때 여기서 이 친구들이 컨트롤 버텍스를 이제 보이게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넙스 CV 여기 꺼져 있단 말이에요. 왜 꺼놓는지 나 모르겠어. 저는 옛날 마야 쓴 사람이라서 옛날에 켜져 있었거든요. 바로바로 답답해. 클러스터. 그 다음에 그냥 이제 같은 기능 반복하면 돼요. G를 누르세요. 클러스터, 클러스터, 클러스터 이렇게. 자, 그럼 클러스터 연속으로 생기죠. 이 친구들은 수치가 여기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를 잡고 옮겼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 클러스터를 0으로 만들면은 원래 위치로 가니까 이렇게 써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클러스터가 있으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뭐 올려다 놓고 뭐 내려도 보고 옆으로도 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뭐 이거를 너무 많이 움직이면은 뭐 나쁘진 않네. 간격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어서 너무 과하게 쓰진 않을 것 같고요. 근데 많이 써도 상관없어요. 실제로 유형철조망이 당기는 사람이 어디서 힘을 주냐에 따라서 간격이 또 바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디포머다 보니까 이 핀의 크기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근데 이제 그 정도로 티날 정도가 아니니까 그냥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지. 자, 모양 자체가 이쁘진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만들면 된다. 간단하게. 자, 우리 모델링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렌더를 위한 뭐 재질도 조금 만져봤어요. 이게 뭐 렌더로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솔리드 프랙탈에 기반해서 쓴 거기 때문에 뭐 렌더로 상관없이 얼마든지 표현 가능한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뭐 디포머도 이제 마야 기본 중에서 굉장히 간단한 되게 쉬운 디포머를 사용을 해서 쓴 거예요. 커브 뭐 이런 것들밖에 안 썼으니까 어렵지는 않는데 낯설죠. 아휴, 도대체 오늘 뭐 뭔가 많이 지나간 것 같으니까 좀 이제 당황스럽고 어려울 수도 있고 할 텐데 해보세요. 이런 것들은 그냥 마야랑 좀 친해지는 시간을 가진다 생각하고 해보시면 괜찮을 겁니다. 자, 철조망. 일단 이렇게 일단 만들고 그래요. 이렇게 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 윤형철조망에 관련된 녀석들은 제가 전부 다 그룹을 아니지 하나만 빼놓자. 이제 여기까지 만들었으면 아까워서라도 좀 해야 돼요. 자, 이 친구가 원래 있던 원본이었잖아요. 그죠? 참고로 이걸 가지고 그냥 리깅을 하는 게 좀 더 편하긴 합니다. 하지마. 아무튼 자, 이 커브를 한번 써볼게요. 이 커브를 아니면은 이 커브 냅두고 다 그룹 하자. 라이트만 빼고 제가 그룹을 할게요. 그룹을 하고 숨기기 전에 이 녀석한테 자 따닥 또 느낌 온다 그죠? 자, 이 친구로 커브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모디파이 폴리곤 엣지를 커브로. 이게 히스토리를 제가 지금 안 주면서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또 쌓이면 또 무겁다. 그래서 멈췄잖아요. 좋은 PC가 아니거든. 살았다. 자, 이 커브는 좀 무거워요. 이 커브 안 쓸래 그러면. 원본 쓸게요. 죄송해요. 이 커브를 쓰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복사해서 잠깐 빼주고 요거는 숨겨줄게요. 이 커브는 괜찮아. 그렇게 많지 않았어. 제가 이 8개인가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1번 누르면은 됐다. 가볍다. 자, 이 녀석을 가지고 똑같이 이제 스윕 툴을 쓸 건데, 스윕 메쉬를 쓸 건데, 따단. 엄청 두꺼워졌겠죠? 이거 좀 많을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제가 3개만 할게요. 진짜 적게 써야 될 것 같아서 그래. 그리고 아까 90까지 갔는데 우선 80 정도로 써보고 두께는 0.01
굉장히 얇죠. 에이, 이거 너무 얇은 거 아닌가요? 자, 맞아요. 너무 얇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할 거는 뭐냐면 디스트리뷰션으로 갈 거예요. 디스트리뷰션 클릭을 하면은 제가 요거를 3개 정도로 만들 겁니다. 지금 뭐 만드는 거죠? 요거를 만들고 있어요. 이게 지금은 여기가 이제 굵은 철사가 하나 있는데 이 부분도 이렇게 이제 꼬여서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시골에서도 울타리를 다 이걸로 쳤거든요. 밭에 이제 멧돼지들 들어오지 말라고. 예, 좀 비유가 좋지는 못한데 또 그렇다고요. 자, 좀만 더 써보자. 좀 무겁더라도. 자, 이거를 3개를 만들었고, 이야, 이게. 그 다음에 여기서 트위스트가 보이나요? 트위스트 여기 있다. 요거를 200바퀴 정도 돌려보자. 와, 200으로 어림도 없네. 아까 그 가시가 2000개였잖아요. 2000으로 해보자. 좀 이제 꼬이는 모양이 나네요. 잠깐 무겁겠지만 좀 올려서 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올려서 보겠습니다. 너무 꼬았다. 너무 꼬았다. 트위스트가 이렇게까지 많이 꼬이진 않더라고요. 띄엄띄엄. 좋아요. 됐어. 됐어. 그리고 여기서 간격이 있는데 간격이 이거였나? 그냥 두께였구나. 잠깐만, 간격이 있었어. 간격 조절하는 게 있었는데 제가 무거우니까 일부러 많이 안 건드리긴 할 거거든요. 이거 맞네. 네, 이거 맞네. 이게 꼬여 있으니까 착시가 있다. 뭔가. 아무튼 살짝은 비워놓고 이렇게 만들게요. 배경이랑 색깔이 같아서 그런데 약간 이런 식으로 꼬이는 철사를 만들었고, 커브 잠깐 숨어줄래?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마시를 가지고 이제 핀을 만들 건데, 이번에는 자, 우리 시간이 많지 않아요. 제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많겠지. 제가 많지 않아요. 지금 녹화하는 시간이 새벽이라서 제가 집 밖을 또 나설 준비를 해야 돼가지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길이 좀 더 써야 될 것 같아. 이 아이를 디포머로 휠 겁니다. 이게 밴드 디포머는, 자, 밴드 아시죠? 밴드 디포머를 용케도 가로로 들어갔네. 원래 가로 들어가나? 자, T 눌러서 휘어볼게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되죠. 자, 디포머 좀 돌려서 세우겠습니다. 잘 보이라고. 자, 세우는데 이거를 더 올리면은 더 말려요. 어디까지 말리는지는 모르겠죠. 이렇게 보니까. 자, 그러면은 이렇게 봅시다. 이 디포머를요, 회전을 해요. 약간. 디포머를 회전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얘들이 모양이 바뀝니다. 자, 디포머를 활용을 해서 살짝만 빈 다음에 그 다음에 T 올려요. 직접 쓰자. 네. 디포머를 좀만 돌려서 정말 눈치가 없네. 61.3 이렇게 바꾼 다음에 커버처는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1500 정도로 말아요. 우와, 진짜 많이 말렸다. 사이즈를 키웁니다. 이런 식으로. 두께가 좀 두껍네. 두께를 하고 더 돌려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자, 근데 이게 말리는 거는 만약에 말리는 게 지금 1500이었잖아요. 여기서 그 디포머 자체가 사이즈가 이렇게 줄어들어 있으면은 여기서 말았을 때 이렇게 끝부분은 직선으로 남아 있어요.
그 말인즉, 자, 1500으로 여러 바퀴를 감아줬어. 360이 이제 여러 번 돌았으니까 대충 한 뭐, 대여섯 바퀴 돌았겠지, 한쪽으로. 그러면은 이 아이를 이제 디포머를 사이즈를 줄여줍니다. 줄여줘요.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예요. 어머, 어머. 자, 아시겠죠? 우리 요거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약간 그 사람 손 같기도 하다. 이렇게 만들고 이제 커버처를 이거를 조절을 해서 이게 드래그로 조절이 안 돼요. 지금 보면 그죠? 어느 방향으로 이게 좀 이쁘다. 그게 그거구나. 이렇게 말아주고 야 이거는 3번 누르긴 좀 그런데 3번을 안 누르려면은 이걸 늘려야 되거든요.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엑시스는 이제 4개 4개 너무 세다. 5개 정도만 하자. 이런 식으로 말았습니다. 자, 물론 끝부분도 이제 뭐 멀티컷 같은 걸로 살짝 이렇게 해주면 좋긴 할 텐데 보이겠냐고. 안 보이겠지. 자,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은 이 길이도 좀 비대칭으로 조절할 수가 있고 반대로 디포머 자체가 디포머가 가도 되기는 하지. 바뀌는 거 보이시죠? 여기 이제 길이가 바뀌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살짝 삐딱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안 예쁜데? 약간 요런 모양이네. 이거는 제가 이 상태로 컨트롤 D로 하나 복사하고요. 다시 한번 이걸로 조금 더 조절해서 다른 모양을 하나 더 만들게요. 이렇게 이렇게 두 개 만들게요. 몇 바퀴 덜 감을걸. 됐습니다. 자, 이 둘은 이제 히스토리 지워버리고 밴드 안 쓸 거예요. 하나 이름은 A, 하나 이름은 B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A랑 B. 이 둘을 가지고 마시를 만들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방금 이제 본 녀석들인 거니까, 아시는 거니까, 크리에이트하고, 두 번째 겁니다, 요게. 여기서 개수는, 아까 몇 개였니? 꽤 많지 않았어요? 3,300, 요것도 대충 그냥 3,000개. 불안하다. 일단 1,000개만, 1,000개만 만들고, 그 다음에, 한 자리에다 놓고, 커브를 추가하고, 이거 복사해도 되는데. 복습 겸 다시 한번 가자. 커브 만들고, 저 녀석을 구성했던 이 커브를, 요 커브를 커브에 인풋 커브로 넣어준다. 인풋 커브, 그죠? 인풋 커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피드는 0으로, 그 다음에 스텝은 1로 만들어서 한 바퀴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저기가 있니? 그 다음에 개수는 3,000개로 해주고, 대놓고 먹으면. 그리고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피벗이 위치가 되게 중요해. 이 왜 이렇게 찌부된 거 같냐? 그죠? 아래로 좀 내려서 이거는 사이드 뷰에서 보자. 약간 돌아가 있는 것 같은데 그죠? 피벗을 옮겨주자 여기로. 피벗을 옮기자. 얘들 봐라. 자, 마쉬에서 요것들 잠깐 리무브를 할게요. 무거워서 그래. 센터 피벗 하고 피벗 여기다 피벗을 옮겨주고 이렇게 해서 프리즈를 하려고요. 그 마쉬에 이제 들어가는 애들은 이렇게 프리즈 하시는 게 맞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게 요것도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 회전값에 대한 부분인데 그냥 가자. 자, 이걸 다시 여기다가 우클릭해서 애드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생깁니다. 개수가 너무 많고요. 일단 이 감겨있는 게 너무 횟수가 많아. 제 스스로 자초했네요. 네, 무겁습니다. 우프, 우프, 너무 빡센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죠. 근데 다행히 개수가 3000개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아서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1000개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만들었고, 이 녀석의 질감은 아까 만든 그 블렌드 매트를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걸어보자, 이것도. 빼먹은 게 있나? 리깅은 똑같이 하시면 돼요. 리깅은 완전 똑같이 하시면 돼요. 아까 했던 거랑. 이게 또 얇으면 렌더를 해도 안 보인다니까? 그죠? 어쨌든 오늘 이제 두 가지 모양의 철사를 만들어 봤는데 디포머도 간단해요. 요건 이제 밴드 디포머로 말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스윕 매치 똑같이 써가지고 트위스트로 이제 꼬아준 거 정도. 텍스처는 똑같이 들어갔어요. 그 이제 블렌드 매테리얼에 이제 솔리드 브렉타를 가지고 적당히 영역을 그냥 잡아준 상태로 이제 만들어줬던 거였고, 이제 뭐 결국에는 그거죠. 이 친구들도 이제 그룹을 해서 줄 텐데, 잠깐 옆으로 옮겨서 이 커브도 같이 가져가겠습니다. 히스토리가 지워지지 않은 마시는 커브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모양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내가 옮긴다고 해서 옮겨지진 않아요. 그리고 진짜 너무하네. 커브 때문에 보세요. 커브가 옮겨지면 얘도 옮겨지고 얘도 옮겨져요. 근데 이 친구는 커브만 따라가지 내가 직접 옮긴다고 옮겨지지 않아. 그러니까 이 살짝 꼬였죠? 그룹을 옮겼더니 커브가 옮겨져. 그래서 얘는 2배로 움직이고 얘는 한 번만 움직이고 이렇게 됐어요. 정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커브만 옮기자, 커브만. 되게 무겁다. 둘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저 클러스터는 다 일단 0으로 만들어 줄게요. 두 개 그냥 나란히 한번 보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사실 별로 티가 안 난다. 이게 원경에서 보면 티가 별로 안 나서 아무튼 뭐 잘 써보셔요. 이렇게 티가 안 나면 곤란한데. 그거 너무한 거 아니요? 그 페인트 이펙트로 만든 것까지 같이 보면 되겠다. 볼만하겠네요. 자,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간단한 리딩까지 해봤으니까 더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 있으면 나중에 따로 문의를 주세요. 저도 재밌어서 하는 거니까. 자,